안녕하세요. 오늘은 뜨개 하면서 뜨개 이야기가 아니라 프루시오 하면서 뜨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생긴 여름옷, 면사로 뜨는 네이시안 여름옷을 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막 열심히 떠갖고 이 뒷판에 경사뜨기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넥라인 점을 분리하는데 코수가 자 여기 이 부분이에요. 자 코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래서 코수를 다시 처음부터 다 셌죠. 세서 보니까 정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뜬금없이 코가 지금 안전핀에 꼽혀 있죠. 이 코가 등판으로 갔어야 됐는데 제가 코를 잘못 나눠갖고 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등판 뜬 거를 다 풀고 다시 떠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니까는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일단은 앞판을 어느 정도 뜬 다음에 뒷판을 풀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 떠갖고 이제 뒷판을 풀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렇게 저는 버터먼 방식으로 아래에서부터 그러니까 아랫단부터 어깨 쪽으로 떠올라가는 방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뜨는 걸 되게 선호해요. 그러니까 원통뜨기 하다가 앞뒤판을 평면으로 따로 뜬 다음에 이 둘을 스리니들 마인드 오프라는 방식으로 연결해 주는 거를 가장 선호해요. 그렇게 했을 때 편물이 가장 튼튼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했죠. 지금 되게 정신없이 바늘이 꼽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정리하게 되면은 뭐 별로 복잡한 부분은 아니에요. 풀 생각을 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정말 눈물의 프루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풀어야 되고요. 바늘을 빼죠. 정말 이렇게 뜨기까지 드는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데 풀 때는 너무 시간이 금방 지난다고 너무 빨리 쉽게 풀려서 그럴 때마다 되게 허무함을 느껴요. 그래도 풀고 나면은 다시 뜰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뜨개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풀어서 제가 이 부분까지 풀 건데요. 이 부분에 이렇게 꽂아두지 않고서 있었다고 하면은 풀어야 될 시점에 코까지 뭐 이 코라고 한다면 이 코에 이런 식으로 오핀 모양의 마커를 하나 끼워두세요. 그러면은 이 마커 때문에 코가 더 이상 풀리지 않거든요. 혹은 프루시오 할 때 이렇게 떴을 때는 조금 힘든데요. 일반 메리아스 뜨기 할 때에는 한 사이즈 작은 바늘, 대바늘이겠죠. 저는 대바늘 뜨기를 하니까 한 사이즈 작은 대바늘을 이용해서 이쪽에 코를 미리 끼워두는 방식으로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풀어야 할 어느 정도 지점을 찾은 다음에 그 코에다가 이런 오핀 모양의 마커를 꽂아두는 방식을 가장 좋아해요. 그러면은 이게 점점 풀리다가 이 오핀에 걸려서 더 이상 풀리지 않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풀어야 될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코 이상 더 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풀겠습니다. 여기네요. 이게 제가 뜨고 있는 실이 약간 뜨면서 점점 꼬이는 그런 종류의 실이라서 잘 보면서 풀어야 돼요. 엉키면은, 풀다가 엉키면은 또 매우 난감한 상황이 오니까요. 지금도 벌써부터 엉키고 있네요. 그래도 이거는 면사라서 그냥 맘 놓고 풀어도 되는데 모사나 울실 같은 모사가 울실이죠. 울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맘 놓고 막 잡아 당기면서 풀다 보면은 이 실이 굵기가 변해요. 저는 잡아 당길 때마다 실이 점점 가늘어지는 그런 면이 있죠. 왜 이래? 네, 이렇게 풀렸네요.
그래서 이 실은 면사라서 그 자체의 꼬임이 이렇게 강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걸리네요. 꼬임이 강해서. 왜 자꾸 걸리지? 제 경사뜨기한 부분에서 자꾸 이렇게 엉키는 것 같아요. 나 벌써부터 속상해지려고 하고 있어. 이 프루시오를 영미권에서는 프록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왜 그런지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궁금해갖고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영어로 푸는 거를 rip이라고 한대요. rip. 네, 그 발음이 개구리가 우는 소리를 우리는 개굴개굴이라고 들리잖아요. 우리 귀에는. 근데 그 사람들 귀에는 그게 ribbit 이렇게 들려갖고 그 발음이 그 푸르시오라는 그 발음이 개구리 울음소리 하고 소리가 비슷하게 들린다고 해서 푸르시오를 우리가 이런 거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푸르시오가 아니라 풀었다, 실 풀었다, 풀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다들 푸르시오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비슷하게 걔는 그 영미권에서는 프록트라고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뜨면서 느낀 건데 흰색 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화면이 잘 잡히나 모르겠어요. 이 아래쪽에는 한번 세탁을 하는 실 부분이 있는데 되게 미묘하게 바늘색이 이염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세탁 전이랑 세탁 후랑 실색이 미묘하게 달라요. 세탁하면은 실이 더 뽀얘지는 느낌? 약간 색깔이 더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뜨면서 뭐 손에 땀이 묻는 건가요? 저 손에 땀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꼬불꼬불한 실은 풀어서 사용하면 좋은데요. 저는 이거는 면사니까 풀지 않고 이 꼬임 이렇게 구불구불한 거를 펴준 다음에 다시 뜨는 게 좋은데요. 면사니까 저는 여기를 이렇게 감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쌓아놓으면은 이 실이 자꾸 엉킨다고 그랬잖아요. 엉키는 실이라서 왠지 나중에 막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실이 엉킬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감으면서 풀어야겠어요. 이렇게 감으면서 풀 때는 실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안 되고요. 만약에 물실로 뜨다가 풀고 다시 뜬다고 하면은 이 실을 구불거리는 거 다 풀어주세요. 그래야지 편물이 고르게 나와요. 이게 뜨고 나서 세탁하고 하는 과정에 이게 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완벽하게 처음 떴던 그 편물과 같은 느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몇 날 며칠 뜬 부분을 풀어서 실의 형태로 돌려줘야죠. 이거 뜨는데 진짜 오래 걸렸는데. 심지어 게이지 확인한다고 저 중간에 세탁도 여러 번 했는데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나요? 이거를 작업하면서 노트를 정말 너무 안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새로운 도안을 작업한다든지 기존에 없는 도안을 작업한다고 하면은 노트로 꼭 중요한 부분은 다 기록을 해두세요. 해둬야 돼요. 기록을 해놔야 해요. 안 그러면은 저처럼 이런 삽질을 하게 된답니다. 불필요한 삽질은 정신건강에 해로운 것 같아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죠. 하지만 저는 제가 예전부터 이제 저 주장이 왔는데 그냥 푸는 거는 뜨개의 과정이에요. 그냥 별의 것이라고 보지 않고 안 풀고 한 큐에 잘 뜰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어디 뭐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나요? 뜨개도 그래도 제 뜨개는 틀리면 풀고 다시 뜨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고 있어요. 물론 스팀 한번 줘서 구불거리는 걸 풀면은 좋아요. 저는 귀찮아서 가끔씩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그렇게 막 성실하고 원리 원칙 이런 사람은 또 아니라서 금방 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자, 이제 다 풀었습니다. 자, 정말 뜨는 건 몇 날 며칠인데 푸는 거는 얼마 걸리지도 않죠. 네, 여기고요. 제가 이 부분까지 풀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봤더니 이 부분은 그냥 둬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풀어야 될 위치 가까이 가게 되면은 세게 풀면 안 되고 정말 천천히 풀어야 돼요. 이거를 세게 실을 잡아당기면은 이 힘에 의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코까지 다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게다가 제 경우에는 이거 세탁해 놓은 실이라서 더 모양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코들이. 그리고 만약에 저처럼 레이스 무늬를 하게 뜨게 된다고 하면은 레이스 무늬에 겉뜨기 코 있잖아요. 그 단에서 코를 주어야지 레이스 무늬가 들어간 패턴이 들어간 부분에서 풀고 코줍기를 하면은 그 코는 정말 못 주어요. 그래서 복잡한 무늬로 뜰 때에는 뭐 숄 같은 거는 무늬 정말 복잡하게 들어가는 레이스 숄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런 거 뜨게 될 때에는 세이프 라인이라고 해서 미리 실을 한 가닥씩 라인마다 한 단마다 하나씩 걸쳐지게 하면서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럴 정도로 어려운 도안은 아니니까요. 자, 제가 풀어야 할 위치까지 지금 온 상태이고요. 자, 이제 코를 주어야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코를 주울게요.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걸려서 나오면은 이 순간에 이 옆쪽의 코는 다 풀립니다. 다 풀렸죠. 이거를 피하려고 했는데 별 수 없네요. 저는 그러면은 한 단을 더 풀어야 됩니다. 풀어도 괜찮은 부분이라서 한 단을 더 푸는 거고요. 자, 이렇게 천천히 살살 코가 당겨져서 풀어지지 않도록 한 다음에요. 자, 여기까지 됐네. 이제 여기서부터 뜰 차례인데 이제 코를 끼워야 되잖아요. 정말 제가 프로쇼 영상을 찍게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자, 이제 코를 끼울 건데요. 이렇게 코를 끼울 때는, 코를 이제 바늘을 끼우는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바늘입니다. 여기에서,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실이 있는데요. 그 실에 오른쪽 가닥실이 바늘의 앞쪽으로 오게 코를 주어야 맞게 코줍기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실이 이렇게 한 가닥씩 빠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거는 잘 기억해뒀다가 뜰 때도 되지만은 일단은 잘 넣어주면 좋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코줍기를 할 때는 여기 뭐지? 네, 이렇게 코가 뒤집어져 있어갖고 역방향으로 끼우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역방향이. 그러니까는 오른쪽 실이 바늘의 뒤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의 흐름이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름이 간다고 하면은 끼우기 쉬운 거는 이 방향이에요. 코가 뒤집어진 방향에서 코를 끼우는 게 더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오른쪽 코가 실의 오른쪽 가닥이 바늘의 앞쪽으로 오게 코를 끼우면은 코의 방향이 정방향이 되면서 혹시라도 코 주운 단에서 이 코 방향이 정방향에서 역방향으로 바뀌면은 꼬아뜨기가 되거든요. 꼬아뜨기가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죠. 저는 지금 되게 느슨하게 뜬 편물이어서 이게 가능한데요. 이렇게 작업하는 게 가능한데요. 그게 아닐 경우에는, 느슨하게 뜬 편물이 아닐 경우에는, 그리고 저는 무늬도 제가 작업하는 거라서 무늬가 아니까 이렇게 코가 빠져도 끼울 수 있고, 코가 뒤집어진 거는 이제 보면서 그 다음에 바로 잡을 건데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좀 이 바늘에 이렇게 끼울 때, 이 끼우는 힘에 의해서 코가 풀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 사이즈 작은 바늘로 푸른 편물의 코를 끼우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에 이제 본격적으로
뜨게 될 때, 그 다음에 뜨게 될 때 이 바늘을 원래 맞는 사이즈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막 되는 대로 막 끼우고 있는데요. 뜨면서 이제 봐야죠. 봐서 코가 만약에 뒤집어져 있으면은 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름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끼우면은, 이렇게 끼우면은 실이 이렇게 만들어진 코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흐름에서 오른쪽 실이 바늘이 앞쪽으로 오게 끼우면은 정방향이 됩니다. 아, 되게 많이 끼워야 되네요. 아, 진짜. 정말, 삽질하면서 실력도 늘어나는 거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시행착오 없이 뜨면은 좋죠. 좋은데, 시행착오 없이 뜨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죠. 뭐, 통계적으로는, 되게 쓸모없는 말 오늘 되게 많이 하는데, 통계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무슨 책인지는 모르겠어요. 봤는데 타단지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로는 배울 수가 없대요. 더 나아가는 게 발전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타인의 더 잘하는 부분을 보고서 나는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은 발전을 하는데 신기하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더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끼우고 있습니다. 이게 겉뜨기 코가 보이는 상황에서 코 줍기를 하는 게 아니면은 무늬 맞춰가면서 코 줍기가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 코씩 다 주울 수 있는 겉뜨기 면에서 그 겉뜨기 코, 그러니까 무늬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보면서 코 줍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붙는데요. 이렇게 코가 풀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무늬를, 그 전단의 무늬를 알면서 뜨면은 조금 더 수월한 면이 있어요. 저는 전단의 무늬를 아니까는 어떤 코가 제대로 안 잡혔는지를 이제 확인해서 맞춰서 이렇게 코 줍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프루시오가 일단 끝났고요. 다 풀었으니 이제 나머지 부분 떠야 되죠. 이 라면실. 이 실 안 풀고 그냥 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떠보고 이상하면은 스팀을 주면서 뜨든지 아니면은 그냥 부지런히 떠서 빨리 세탁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의 이 부분까지, 이거는 지금 보이는 부분은 앞판이고요. 앞판이고 지금 뒷판을 이제 따라가서 떠서 이제 뒷판을 완성하고 나서 앞판을 뜰 거예요. 뒷판을 먼저 뜨는 이유는요. 네크라인 잡을 때 뒷판이 완성된 다음에 앞면에 네크라인 잡는 게 훨씬 더 뜨기가 편하기 때문에 뒷판을 먼저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떠본 다음에 이 프루시오 한 실 다 떠서 다음 영상 때는 옷이 앞판은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행복한 뜨기 하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